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들로 파이코인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이슈들은 철저하게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임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 영상의 주제가 몇 가지가 있기에 한 이슈당 긴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좀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이고요.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파이 네트워크는 미래에 거래소 상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수의 파이오니어들이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세계 곳곳에서 자율적으로 P2P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고요. 또 미디어와 데이터를 통해서 이 거래들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몇몇 파이오니어 분들은 이러한 현상을 분석을 해보시고 오히려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거래소 상장을 하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상장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장이라는 것은 개발팀이 원해서 거래소와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팀이 지금 당장 상장시킬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탈중화시키는 순간 거래소 혼자 자율적으로 그 코인을 상장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독상장이나 자율상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개발팀과 거래소끼리는 이런 도독상장, 즉 자율상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탈중앙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 점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파이코어 팀이 거래소의 상장을 앞으로 막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파이 블록체인을 탈중화시키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폐쇄형 메인넷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파이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오픈형 블록체인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되자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 하나는 파이 블록체인에서 자유롭게 개발을 해야만 하는 앱 개발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파이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중앙화 코인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인 생태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파이 초기 백서를 보시면요, 코어팀이 파이를 어떻게 개발하고 싶어 하였는지 구체적인 표현을 담아놓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은 유기체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며 집단지성을 통해 끊임없이 개발이 지속되어야 시간이 지나도 멸종되지 않고 진화가 가능해짐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탈중앙 KYC가 부트스트랩이 되고 자체 생태계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파이 코어 팀은요, 파이코인이 미래의 자율 상장이 되던 안 되던 블록체인의 방화벽을 다 오픈해버려야 이런 집단지성과 진화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소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되겠는데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높은 시총을 유지하고 유틸리티 코인 중 가장 거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수많은 앱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서포팅과 경쟁을 동시에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더리움 위에서 개발 중인 D앱의 수는 약 3,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덱스를 포함한 거래소와 디파이 앱, 갬블링 앱, 게임 앱, 거버넌스 앱,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 등등 수많은 앱들이 이 위에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D앱 생태계에서 코인들이 서로 스왑이 되고 코인이 원활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거래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기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전체 생태계에서도 실제 거래소가 차지하고 있는 거래수를 보시면요, 거의 30% 이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의 현재 진행 상태를 지켜보고요, 이런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보게 되면 너무 다른 특성을 가진 코인들인데 굳이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보면서 파이코인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파이코인은 화폐형 코인과 유틸리티 코인 특성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더리움처럼 여러 플랫폼을 소유하게 되고 웹 3.0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코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파이가 만약 이 거래소의 상장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블록체인에 연결될 모든 앱들을 통제를 하게 된다면요, 아주 높은 확률로 파이 앱 개발자들은 파이 생태계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떠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충분히 많은 파이 개발자들과 또는 스텔라 개발자들과 소통을 해보면서 파이의 장단점을 들어보며 가지게 된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를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지만요, 아이가 커갈 때까지 교육을 시키고 집 밖의 위험한 것들을 만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나이가 되고요, 성숙해지면 집 밖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내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라는 게 분명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해 나가며 자립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을 하면 안 되고 폐쇄형으로 가자라는 것은 아이가 다칠 수가 있으니 평생 집안에서 키우겠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유를 해보았고요. 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파이 네트워크는 스텔라의 기술을 받아들여 자체 메인넷을 만든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스텔라는 2022년 로드맵을 통해서 기존의 스텔라와는 좀 더 다른 행보를 가기 위해 여러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제 채널을 통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텔라상의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스텔라 개발재단은 곧 출시될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소로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소로반의 발표를 통해 앞으로는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블록체인과 경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수많은 스텔라 개발자들이 스텔라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테스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커다란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도 파이를 통한 NFT와 메타버스를 꿈꾸는 개발자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들도 이번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단계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는 당분간은 스텔라의 장점 기술들을 그대로 도입할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생긴다는 것은 파이가 이것을 도입을 하냐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파이에게는 아주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이 생긴다는 것은 스텔라 자체에 더 나은 앱 개발 환경이 제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더 많은 개발자가 스텔라로 몰려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차후엔 그들이 자연스럽게 파이에도 유입이 되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예전 스텔라의 대표 NFT와 게임 플랫폼인 라이트민트 개발자이죠. 프레드릭이 파이 네트워크 위에서도 게임 개발을 테스팅을 해본 것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보안 전문가인 웨스 스펜서도 스텔라의 다수 개발자가 파이로 유입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미래를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블록체인에 이 자체 스마트 컨트랙이 구현이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직접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파이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포텐셜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록의 코인베이스 투자 관련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는 것과 파이가 도대체 무슨 관계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주제는 매크로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 결과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이런 주제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난 8월 5일이었죠. 미디어에서는 블랙락과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 상승 얘기는 당연히 나왔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세를 이룰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 블랙락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USDC의 흐름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지난 5월 달에 블랙락이 왜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서클사에 투자를 진행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블랙락은 하나로 1경 이상의 자금을 움직이는 세계 제1위의 자산 운용사일 뿐만이 아니고요. 블랙락 출신 인사들이 현 조 바이든 정부 경제 인사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들이 서클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코인베이스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부분은 어쩌면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한 곳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USDC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죠. 최근 미국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영향력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 인플레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미국 달러를 패깅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USDC는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협력 개발로 탄생한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는데요. 한간에는 이것 때문에 미국이 CBDC 개발에 서두르지 않는 이유도 이미 이와 흡사한 영향력을 가진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USDC는 중국의 자본으로 이루어진 테더의 USDT의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쫓아오고 있으며 아마 올해 안으로 USDT의 시총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USDC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매년 SEC의 감사를 받고 있고요. 아주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 현금과 미국 단기 채권만이 USDC와 1대1 패깅이 되어서 준비금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달러인 척 흉내를 내고 있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나 알 수 없는 준비금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 USDT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수식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USDC가 더 많이 발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금력이 유입이 되어 주어야 세계 각지의 모든 활동에 바로 이 USDC가 발행이 되고 사용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블랙락과 서클 그리고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은 그 논리를 충분히 뒷받침해 줄 만한 뉴스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이죠. 이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 여기저기 사용이 되어야 된다면 과연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이 될 것인가를 말이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USDC는 거의 모든 블록체인 위에서 사용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메인으로 운영이 될 블록체인은 몇 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스텔라는 이더리움, 솔라나와 더불어 USDC를 운영하는 대표 블록체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스텔라 블록체인이 되겠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지만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여러 디도스 공격에 너무 취약하기도 하고요. USDC 해킹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솔라나로 큰 자금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모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이제서야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고 아직 여러 가지 증명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스텔라는 각국의 CBDC 개발 참여 외에도 하루에 1000만 건이 넘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면서 해킹이라든지 블록체인 멈춤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블록체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까 이번의 내용처럼 스마트 컨트랙이 개발이 완성이 되거나 지금 개발 중인 스타라이트 같은 레이어 2 기술까지 접목이 된다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스텔라의 생태계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텔라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강해지고 이곳에 자금줄이 더 크게 몰리고 디앱 개발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파이 생태계에도 매우 유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스텔라 쪽에 강한 모멘텀이 생기는 시기는 분명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파이가 USDC를 운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개발이 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생태계를 꿈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앱 개발자 입장에서도 할 것이 정말 많아지는 블록체인이 바로 파이 블록체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스토리는 다 저희 주관적인 그냥 뇌피셜일 뿐입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